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시인이 노래한 꽃길처럼 어느덧 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일상의 소음을 잠시 뒤로하고 찬란한 봄의 기운을 가득 느끼며 상상의 나래를 펴는 여행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번 여정은 봄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 꼭 마주해야 할 우리나라의 대표 명소들을 찾아갑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화려한 풍광은 물론 그 땅의 기운을 담아 지친 미각을 깨우는 지역의 특별한 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지는 대한민국 가장 남쪽 제주의 노란 유채꽃 향기입니다. 자, 이제 남풍을 타고 서서히 북상하는 봄의 선율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우리의 봄 여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곳 제주 서귀포의 녹산로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의 백미인 유채꽃과 왕벚꽃의 이중주는 대략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짧게는 일주일 남짓 허락되는 찰나의 풍경입니다. 노란 유채가 지천으로 깔린 길 위로 분홍빛 벚꽃 지붕이 완성되는 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 많은 이들이 제주의 봄을 기다립니다. 길 하단에 깔린 유채꽃은 학명으로 브라시카 나푸스라 불리는 십자화가 식물입니다. 쾌활과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이 꽃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으며 제주에서는 예부터 바람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고 기름을 얻기 위해 널리 심었습니다. 노란 유채꽃의 파장은 시각적 피로도가 낮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돕는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위로 지붕처럼 드리워진 왕벚꽃은 학명으로 프루누스 이에도엔시스라 불리며 일반 벚꽃보다 꽃송이가 크고 탐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벚꽃을 일본의 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곳 제주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도심에서 흔히 만나는 계량종들과 달리 이곳 제주의 왕벚나무는 우리 땅 한라산에서 스스로 뿌리를 내린 고유의 자생종이기 때문입니다. 정신미와 결백이라는 고결한 꽃말처럼 제주의 왕벚꽃은 화려함 속에 단아한 기품을 품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많은 벚꽃이 타국의 품종일지라도 제주의 왕벚나무는 우리 땅의 기운을 먹고 자란 고귀한 혈통의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나는 생물학적 특성 덕분에 나뭇가지 전체가 풍성한 분홍빛으로 덮이며 제주의 봄 풍경을 더욱 입체적으로 완성해 줍니다. 여정의 끝에서 만나는 제주의 전통 음식 몽국은 이 지역의 지혜가 담긴 보양식입니다. 돼지 등뼈를 장시간 고아낸 육수에 바다의 영양을 품은 모자반을 넣어 끓여냅니다. 모자반의 식이섬유와 진한 육수의 아미노산은 지친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몽글몽글하게 씹히는 모자반과 따뜻하고 걸쭉한 국물의 식감은 긴장된 몸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숙면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만약 제주의 짧은 개화 시기를 놓치셨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 고민이시라면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셔도 좋습니다. 제주의 꽃이 질 무렵 한반도의 봄은 비로소 육지를 따라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4월 중순에는 강원도 삼척의 맹방 유채꽃 마을이 제주의 노란 물결을 이어받으며 서울 한강 설해섬의 유채꽃길 또한 뒤늦은 봄 기운을 전해줍니다. 벚꽃이 진 자리에 피어나는 겹벚꽃이나 철쭉의 여정도 남아있으니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봄의 안식은 언제나 당신의 속도에 맞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제주의 바람을 타고 북상한 봄은 이제 경상남도 남해안에 머뭅니다. 수십만 그루의 벚꽃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는 3월 말에서 4월 초 진해의 여자천과 하동의 십리벚꽃길은 분홍빛 안개에 잠긴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벚꽃이 가장 화려하게 피어났다가 바람에 눈처럼 흩날리는 낙화의 시기까지 이 짧고 강렬한 열흘간의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많은 분이 진해와 하동의 벚꽃이 제주의 벚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진해와 하동을 분홍빛으로 물들인 주인공 역시 제주가 고향인 왕벚나무입니다. 제주 한라산이 이 화려한 꽃의 시원이자 숨겨진 태생지라면 진해와 하동은 그 고결한 정신미를 뽐내는 수십만 그루의 왕벚나무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군락의 미학을 보여주는 거대한 전시장과 같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난 보석 같은 꽃들이 육지로 건너와 이들 지역에서 거대한 숲을 이룬 셈이죠. 여자천의 벚꽃은 가지가 수면 위로 낮게 드리워지는 것이 특징이며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을 머금은 꽃잎들이 몽환적인 야경을 선사합니다. 이어지는 하동의 십리벚꽃길은 약 4km에 달하는 긴 터널을 이루는데 예부터 남녀가 손을 잡고 걸으면 백년해로를 한다 하여 홀레길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벚꽃의 꽃잎은 밑부분이 가늘어 미풍에도 쉽게 떨어지는 구조를 가졌는데 이 꽃잎들이 길 위에 쌓여 만드는 분홍색 카펫은 보행자의 발소리조차 숨죽이게 만드는 평온함을 줍니다. 벚꽃 그늘 아래서 우리는 봄의 전령사라 불리는 도다리 쑥국을 만납니다. 겨운의 영양분을 비축한 도다리의 고소한 살점과 해풍을 맡고 자란 어린 쑥의 향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특히 쑥은 한방에서 따뜻한 성질을 지녀 소화를 돕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여정으로 지친 몸을 차분히 가라앉혀 줍니다. 또한 하동 섬진강의 맑은 물에서 자란 제첩국은 맑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작지만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제첩의 영양은 몸의 해독을 돕고 따뜻한 국물은 무거웠던 머릿속을 맑게 비워주어 깊은 잠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남해의 벚꽃 인파가 부담스럽거나 거리가 먼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라면 서울 석촌호수나 여의도 윤중로를 권해드립니다. 비록 제주의 자생종과는 품종이 다르지만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잔잔하게 흐르는 호수 주변의 벚꽃은 진해와는 또 다른 현대적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또한 인천 자유공원이나 강원도 강릉 경포호의 벚꽃은 남부 지방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만개합니다. 화려했던 남쪽의 봄을 아쉽게 놓친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찬란한 계절을 마주할 소중한 기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분홍빛 벚꽃의 환상을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지리산 서쪽 기슭에 자리한 구례군 산동면으로 향합니다. 이곳의 산수유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잎보다 먼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며 마을 전체를 황금빛 수채화로 물들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은은한 빛깔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 꽃들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대지에 가장 먼저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산수유의 학명은 코르누스 오피키날리스로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소교목입니다. 많은 이들이 산수유와 개나리를 혼동하곤 하지만 종 모양으로 피는 개나리와 달리 산수유는 작은 꽃들이 20여 개씩 뭉쳐 하나의 둥근 꽃 차례를 이룹니다. 멀리서 보면 노란 안개가 낀 듯 몽환적인 풍경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이곳 산동면은 1000년 전 중국 산동성에서 시집온 처녀가 산수유 묘목을 가져와 심었다는 설화가 전해 내려오며 실제로 수령이 1000년에 이르는 할머니 나무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원불변의 사랑이라는 꽃말처럼 가을이면 붉은 열매를 맺어 약재로 쓰이는 산수유는 봄에는 그 화사한 빛깔로 지친 이들의 눈을 정화해주는 천연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지리산의 정기를 머금은 구례에서는 산채 비빔밥 한 그릇으로 여정의 허기를 달랩니다. 고사리, 취나물, 도라지 등 지리산 깊은 곳에서 채취한 나물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에 부담이 없으며 은은한 흙내음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식후에 곁들이는 따뜻한 산수유차는 이 여정의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산수유 열매는 한방에서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약재로 귀하게 대접받아 왔습니다. 차 한 잔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새콤하고 떫은 맛은 신경의 긴장을 완화하고 몸의 순환을 도와 깊고 평온한 숙면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남도의 산수유 소식을 놓치셨거나 거리가 먼 수도권 분들이라면 경기도 이천의 백사마을이나 양평의 계군마을을 권해드립니다. 남도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만개하는 이곳의 산수유 군락지는 나지막한 산세와 어우러져 지리산과는 또 다른 소박한 정취를 풍깁니다.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오래된 돌담 너머로 고개를 내민 노란 꽃가지 사이에서 봄의 위로를 충분히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도의 꽃 소식이 잦아들 무렵 충남 서산과 예산의 고택들은 비로소 진정한 봄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일반적인 벚꽃이 지고 난 뒤인 4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이곳은 겹벚꽃과 수선화 그리고 국내에서 보기 드문 청벚꽃이 차례로 피어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찾아오는 이 장소들의 봄은 기다림 끝에 만나는 안식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줍니다. 서산 계심사는 마음을 여는 절이라는 그 이름처럼 세속의 번잡함을 잊게 하는 고요한 기운이 감도는 곳입니다. 이곳의 명물인 청벚꽃은 학술적으로 벚나무의 변이종으로 꽃말인 고귀한 정신을 상징하듯 꽃잎에 엽록소가 남아있어 연두색 빛을 띠는 희귀한 품종입니다.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일반 벚꽃과 달리 연두색 꽃잎과 푸른 잎이 조화를 이루어 시각적으로 매우 청량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인근 예산의 추사고택과 서산의 유기방 가옥은 조선시대 사대부 가옥의 건축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생가인 고택의 담장을 따라 핀 수선화는
그가 유배지에서도 아꼈던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고결이라는 꽃말처럼 전통 한옥의 베을림 기둥과 낮은 담장, 그리고 그 아래 낮게 깔린 수선화의 노란 물결은 인위적이지 않은 한국적 여백의 미를 완성합니다. 충청도의 깊은 내륙과 서해안이 만나는 이곳에서는 어죽 한 그릇으로 지친 속을 달랩니다. 예당호와 같은 깨끗한 민물에서 잡은 물고기를 오랜 시간 푹 고아낸 뒤 국수나 밥을 넣어 끓여낸 어죽은 아미노산이 풍부해 기력 회복에 탁월합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는 식감과 담백한 맛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숙면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서산의 바다 기운을 담은 영양굴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보양식입니다.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신선한 굴과 대추, 은행 등을 넣어 지은 밥은 몸의 순환을 돕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줍니다. 따뜻한 솥밥의 온기가 몸속으로 퍼지면 긴장했던 하루의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서산의 청벚꽃이나 고택의 고즈넉함을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천안의 각원사나 원주 방계리의 오래된 거목들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각원사는 개심사만큼이나 화려한 겹벚꽃 군락을 자랑하며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고찰의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집 근처의 오래된 한옥마을이나 종택을 산책하며 담장 아래 핀 작은 들꽃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남의 고택들이 주는 지적 안식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충남의 은은한 청벚꽃을 지나 우리는 이제 남해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여수 영취산으로 향합니다. 이곳의 진달래는 4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산 전체를 거대한 분홍빛 비단으로 덮어버립니다. 해발 510m의 영취산 능선을 따라 타오르는 진달래 군락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아 일렁이는 붉은 파도와도 같습니다. 진달래의 학명은 로도덴드론 무크로눌라툼입니다. 절제라는 꽃말을 가진 이 꽃은 우리에게 익숙한 철쭉과 비슷해 보이지만 진달래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견뎌내고 잎 하나 없는 메마른 가지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진달래의 모습은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영취산은 고대 인도의 영축산에서 이름을 따온 영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진달래는 바위산의 거친 질감과 어우러져 더욱 극명한 색채 대비를 보여줍니다. 식물학적으로 진달래의 꽃잎은 매우 얇고 투명하여 햇빛이 투과될 때 그 색감이 더욱 화사해지는데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남해안의 짙은 청색 바다와 진달래의 연분홍색은 자연이 빚어낸 가장 완벽한 보색의 조화를 이룹니다. 여수의 바다 기운을 가득 담은 간장게장은 여정의 끝에서 만나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신선한 돌게를 가진 양념에 달인 간장에 숙성시킨 게장은 감칠맛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게살의 단백질과 풍부한 키토산은 피로 해소를 돕고 짭조름한 맛은 입맛을 돋우며 마음의 긴장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또한 여수의 별미인 서대회 무침은 막걸리 식초로 맛을 내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부드러운 서대살과 아삭한 채소의 조화는 입안 가득 봄의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풍미를 지닌 여수의 음식들은
몸의 순환을 도와 깊은 안식으로 향하는 길목을 다정하게 안내해 줍니다. 여수의 먼 거리가 부담스러우신 수도권 독자분들이라면 부천의 원미산 진달래, 동산이나 서울의 인왕산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원미산의 완만한 경사를 따라 빼곡하게 피어난 진달래는 영취산의 웅장함과는 또 다른 다정한 안식을 선물합니다. 가까운 산책로 바위 틈에 피어난 분홍 진달래 한 송이를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남해 영취산의 붉은 열기를 충분히 교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해의 붉은 기운을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한옥의 정취가 살아있는 전주 완산칠봉으로 향합니다. 이곳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일반적인 벚꽃이 지고 난 뒤인 4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머리 위로는 연분홍 겹벚꽃이, 발밑으로는 진분홍 철쭉이 동시에 만개하여 동산 전체를 빈틈없이 메우는 이 시기는 봄의 절정이 선사하는 가장 화려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곳은 한 시민이 평생을 가꾼 정원이 전주시에 기증되어 공원이 된 따뜻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약 40여 년간 개인이 지극정성으로 나무를 심고 가꾼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 압도적인 풍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동산의 상층부를 수놓는 겹벚꽃은 학명으로 푸르누스 세룰라타라 불립니다. 정숙과 단아함이라는 꽃말에 걸맞게 일반 벚꽃이 떠난 자리를 뒤늦게 채우며 봄을 정중히 배웅하는 꽃이죠. 여러 겹의 꽃잎이 층층이 쌓여 마치 작은 장미송이들이 나무에 매달린 듯한 풍성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그 발치 아래를 촘촘하게 메운 철쭉은 사랑의 즐거움이라는 꽃말처럼 연두색 잎사귀와 대비되는 강렬한 자줏빛 꽃잎을 터뜨리며 봄의 마지막 생동감을 화려하게 완성해냅니다. 40년의 세월이 빚어낸 이 꽃의 폭포 아래를 걷다 보면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고요한 무게감이 온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맛의 고장 전주에서 만나는 콩나물국밥은 여정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다정한 음식입니다. 아삭한 콩나물과 따뜻한 육수는 속을 편안하게 달래주며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국밥에 곁들이는 술안의 부드러움은 위장을 보호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녹그릇에 담긴 온기와 정갈한 재료들의 조화는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현재의 안식에 집중하게 합니다. 전주의 꽃폭포를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하남의 미사경정공원에 길게 늘어선 겹벚꽃 길이랑 군포의 철쭉동산을 추천합니다. 특히 군포 철쭉동산은 완산칠봉 못지않은 거대한 자줏빛 물결을 선사합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겹벚꽃의 풍성함과 철쭉의 선명한 색감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전주의 화려한 봄 기운을 충분히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의 짙은 꽃향기를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서해의 보석이라 불리는 안면도 태안으로 향합니다. 이곳의 주인공인 튤립은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그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서해의 낙조가 길게 드리워질 때 수백만 송이의 튤립이 빚어내는 색채의 잔치는 1년 중 오직 지금 이 시기에만 허락되는 지상 최대의 마법입니다. 태안 세계 튤립 꽃박람회는 세계 튤립협회 WTS로부터 세계 5대 튤립 축제로
선정될 만큼 압도적인 규모와 미학을 자랑합니다. 튤립의 학명인 튤리판은 두건을 뜻하는 터키어 튤리판에서 유래했는데 그 형태가 꽃말인 명성을 상징하는 고귀한 왕관을 닮아 예부터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곳은 안면도 꽃지의 수욕장과 맞닿아 있어 바다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튤립의 단단한 꽃잎 사이사이를 관통합니다. 튤립은 밤이 되면 꽃잎을 오므려 자신의 수분을 보호하고 아침 햇살을 받으면 다시 또 다른 꽃말인 사랑의 고백처럼 화려하게 기지개를 켜는 생물학적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지의 변의 상징인 할미아라비 바위 너머로 지는 붉은 노을이 튤립밭을 적실 때 우리는 대자연이 설계한 완벽한 조형미 속에서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서해의 바닷바람으로 차분해진 몸을 데워줄 음식은 태안의 향토 음식인 개국지입니다. 개국지는 예부터 서산과 태안 지방에서 먹던 김치의 일종으로 꽃게와 겉절이 김치를 함께 넣어 끓여낸 깊고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꽃게에서 우러난 천연의 감칠맛과 잘 익은 김치의 칼칼함이 어우러진 뜨끈한 국물은 하루의 피로를 녹여내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꽃게의 풍부한 타우린 성분은 간의 해독을 돕고 신경을 안정시켜 식사 후 찾아오는 나른한 포근함을 더욱 깊은 숙면의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태안의 광활한 튤립 바다를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용인의 에버랜드 튤립 축제나 서울의 서울숲을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에버랜드의 정교하게 가꾸어진 정원은 태안과는 또 다른 동화적 안식을 선사하며 서울숲의 튤립길은 도심 속에서 짧지만 강렬한 봄의 생동감을 전해줍니다. 거실 창가에 튤립 한 송이를 꽂아두고 서해의 낙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공간은 이미 태안의 튤립 공원이 됩니다. 태안의 튤립 바다를 지나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척추를 넘어 동해의 푸른 파도가 치는 강원도로 향합니다. 4월 중순에서 말일까지 삼척의 맹방 해변은 노란 유채꽃으로 강릉의 경포호는 하얀 벚꽃 눈으로 덮입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가 한데 어우러진 이곳의 봄은 육지의 봄보다 조금 늦게 찾아오기에 더욱 애틋한 안식을 선사합니다. 삼척의 맹방 유채꽃 마을은 약 7km에 달하는 도로를 따라 유채꽃과 벚꽃이 나란히 피어나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지리학적으로 해안가에 위치한 덕분에 염분을 머금은 해풍을 견디며 피어난 유채꽃은 내륙의 그것보다 더욱 짙은 노란빛을 띱니다. 푸른 동해와 대비되는 이 노란색의 보색 대비는 시각적 선명함을 주어 지친 정신을 맑게 깨워주는 동시에 역설적인 평온함을 제공합니다. 강릉의 경포호는 거울처럼 맑은 호수 둘레를 따라 4.3km의 벚꽃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에는 예부터 5개의 달이 뜬다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하늘에 뜬 달, 바다에 비친 달, 호수에 잠긴 달, 술잔에 담긴 달,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에 맺힌 달이 그것입니다. 광학적으로 수면에 비친 벚꽃의 투영은 실물보다 부드러운 채도를 지니는데 이 잔잔한 호수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파는 안정을 찾고 명상의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동해의 깊은 맛을 품은 강릉의 초당 순두부는 숙면을 위한 완벽한 식사입니다.
허균의 부친인 허엽 선생이 집 앞에 깨끗한 바닷물로 간을 맞춰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 음식은 콩의 고소함과 바다의 미네랄이 결합한 자연의 산물입니다. 순두부의 풍부한 트립토판 성분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힙니다. 입안에서 구름처럼 몽글몽글하게 흩어지는 따뜻한 순두부의 식감은 긴장된 전신 근육을 이완시키며 자극적이지 않은 담백함은 깊은 안식으로 향하는 가장 부드러운 통로가 되어줍니다. 강원도의 푸른 봄을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수도권 곳곳의 호수공원을 권해드립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일산 호수공원이나 석촌호수의 고요한 산책로는 경포호의 정취와 닮아 있습니다. 특히 노란 유채꽃의 향기가 그리운 서울분들이라면 반포 설해섬의 유채꽃길을, 경기 남부에 거주하신다면 오산 무량기 수목원의 정갈한 숲길을 걸으며 봄의 생동감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공원의 벤치에 앉아 수면에 비친 꽃 그림자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동해의 5개의 달을 상상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동해의 파도 소리를 뒤로하고 우리는 이제 충령산 자락의 깊은 품, 가평으로 들어섭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가평은 뒤늦게 피어난 튤립과 철쭉, 그리고 이제 막 돋아난 연두색 새잎들이 어우러져 가장 생동감 넘치는 연두빛 안식을 선사합니다. 남쪽의 꽃들이 지기 시작할 때 이곳의 숲은 비로소 진정한 생명력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아침 고요 수목원의 이름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칭송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곳은 곡선과 여백이라는 한국적 정서를 담아 정원을 설계했는데 특히 잣나무 숲길은 가평의 지리적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가평의 상징인 잣나무는 학명으로 피누스 코라이엔시스라 불리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 원산지인 고유종입니다. 잣나무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는 인간에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천연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숲의 정령들이 내뿜는 이 고요한 숨결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깊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숲의 치유를 마친 후 우리가 만나는 음식은 가평의 명물, 잣죽입니다. 예부터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식재료인 가평잣은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원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잣의 풍부한 마그네슘과 불포화 지방산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가벼운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잣 특유의 고소한 풍미와 부드럽게 넘어가는 죽의 온기는 마치 몸속에 따뜻한 등불을 켜는 듯한 편안함을 줍니다. 이 한 그릇의 안식은 오늘 밤 당신을 가장 깊고 부드러운 잠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가평의 깊은 숲까지 발걸음하기 어려운 서울 시민들이라면 도심 속 허브인 서울숲이나 양재 시민의 숲을 권해드립니다. 거창한 수목원은 아니더라도 오래된 나무들이 만드는 초록색 지붕 아래를 걷는 것만으로도 가평 잣나무 숲의 위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 계신 분들이라면 앞서 언급한 오산 무량기 수목원이나 용인 한택식물원을 방문해 보세요. 정갈하게 가꾸어진 산책로 끝에서 당신만의 고요한 아침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평의 정갈한 숲을 지나 우리의 봄 여정은 이제 경상남도 합천의 영산, 황매산에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육지의 꽃들이 지고 초여름의 기운이 고개를 드는 4월 말에서 5월 초 해발 1100m 황매산 정상부의 광활한 평원은 비로소 자줏빛 철쭉의 바다로 변모합니다. 가장 늦게 찾아오기에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는 봄의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황매산의 주인공인 산철쭉은 학명으로 로도덴드론 예도엔세 변종 푸카넨세라 불립니다. 앞서 여수에서 보았던 진달래가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 가녀린 느낌을 주었다면 이곳의 산철쭉은 연두색 새잎과 진분홍 꽃잎이 동시에 피어나 훨씬 생동감 넘치고 입체적인 색감을 자랑합니다. 본래 목장이었던 이곳은 소들이 독성이 있는 철쭉만 남기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최대 규모의 철쭉 군락지가 형성된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넓은 억새밭과 철쭉이 어우러진 이 초현실적인 능선을 걷다 보면 복잡한 세상사가 발 아래 작게 느껴지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시원한 해방감이 스며듭니다.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지친 기력을 보충해줄 음식은 맑은 물과 공기가 키워낸 합천 한우입니다. 합천 한우는 고소한 풍미와 부드러운 육질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한우는 여행으로 쌓인 근육의 피로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따뜻하게 구워진 한 점의 고기가 주는 묵직한 영양은 몸을 든든하게 채워주며 식사 후 찾아오는 기분 좋은 포만감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깊고 안정적인 숙면을 예고합니다. 여정의 끝에서 만나는 이 든든한 안식은 당신의 내일을 위한 가장 완벽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합천의 드높은 능선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수도권의 군포 철쭉 동산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조성된 인공 군락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자줏빛 물결만큼은 황매산의 정취를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전북 남원의 발해봉 역시 황매산과 더불어 국내 최고의 철쭉 명소로 꼽히니 가까운 지역의 산책로에 핀 철쭉 한 무더기를 가만히 바라보며 봄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남쪽 제주에서 출발하여 어느덧 합천의 고원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 동안 우리가 마주한 봄의 전령들은 저마다 다른 고향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길의 주인공인 제주 왕벚나무와 가평의 잣나무, 그리고 황매산의 철쭉과 구례의 산수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의 기운을 먹고 자란 자랑스러운 우리의 토종 자생존들입니다. 학명에 당당히 코리아와 북한산의 이름을 새긴 채 수천 년간 한반도의 봄을 지켜온 역사의 산증인들이죠. 반면 제주의 노란 유채와 고택 담장의 수선화는 멀리 지중해 연안에서 바다를 건너와 우리 땅에 뿌리를 내린 오래된 귀화가족입니다. 이제는 제주의 돌담과 고택의 기와 아래 완벽히 동화되어 우리 정서의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앙아시아에서 찾아온 화려한 손님, 튤립의 생동감까지 더해져 대한민국의 봄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 땅이 낳은 토종의 강인함과 멀리서 찾아와 친구가 된 외래종의 화려함. 이 다채로운 출생의 하모니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봄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제주의 유채에서 시작해 합천의 철쭉까지 우리는 오늘 한반도의 가장 아름다운 봄의 길목들을 거닐었습니다. 이 찬란하고 따뜻한 봄날, 이 풍경들을 그저 상상 속에만 두지 마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특히 평생 우리의 봄이 되어주셨던 어머니를 모시고 이 꽃길을 직접 걸어보세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꽃비 아래를 걷는 시간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깊은 안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봄의 별빛 아래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